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월 말이 가고 있는데요. 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오늘은 또 미국 증시 급락 장세가 왔고 우리 시장에 충격이 있어서 장세를 좀 진단해 보고요. 증권업계에서의 또 상황들이 시각이 어떤지 11월 장세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그 팬데믹 우려 또 유럽에서 재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가 3% 이상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상당히 불안감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야간 선물 같은 거 보니까 뭐 호주도 그렇고 우리도 한 1% 중반 정도 조정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조정을 받다가 사실 코스닥이 먼저 굉장히 돌려놨죠. 어제 우리 코스닥이 아시겠지만 2.8%, 3% 가까이 어제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 좋게 가야 되는데 글로벌 증시가 약해지면서 우리가 또 충격을 받았는데요. 코스닥이 낙폭을 먼저 쭉쭉 줄이기 시작하면 결국은 코스닥은 813으로 거의 1% 가까이 올렸습니다. 코스피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0.79%, 2326으로 좀 맞췄고요. 코스피만 보면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개인들만 샀기 때문에 야, 이것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긴 합니다만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하고 기관이 같이 샀거든요. 기관이 사면서 플러스를 돌려놓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선방한 오늘 그 하루인 거죠. 기사를 몇 개 좀 보면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예. 아침 상황입니다. 재봉쇄 공포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패닉으로 3%대 급락을 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급락을 한 거죠. 프랑스는 뭐 12월 1일까지 상점 문 닫게 셧다운 재봉쇄한다는 거고요.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 계속 그렇지만 결국은 이 변동성 장세가 좀 불가피하다. 이게 증시 전문가들의 기사입니다. 이건 이제 아시아 경제 기사인데요. 뭐 또 미국 대선도 있고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고 오늘도 사실 좀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나름 굉장히 선방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증권사들의 리포트들을 한번 좀 보면서 지수 전망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증권사 리포트 몇 개 좀 시황 관련된 걸 제가 좀 뽑아 봤는데요. 일단 이번 주가 악재의 정점을 지나는 국면일 수 있다라는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인데요. 그러면 10월 말 11월 초가 매수 타이밍 구간이 될 것이고 이제는 코스닥도 좀 사볼 만한 가격에 도래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뭐 증권사들은 대부분 안 좋은 것도 좀 좋게 해석을 하려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매도 리포트 잘 내지 않고 그렇긴 하지만 뭐 지금처럼 불안할 때 휩쓸려 가는 것도 사실 또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번 주가 3대 악재의 정점일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구의 코로나 2차 유행 우려. 이게 이제 팬데믹이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부양책 지원에 따른 경기 우려. 세 번째가 대선 불확실성 우려. 이 3대 악재인 건데요. 사실은 대선 얘기는 이제 며칠 있으면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팬데믹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1차 때만큼 그렇게 시장이 충격을 가질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알잖아요.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물론 봉쇄를 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사실 다시 봉쇄를 하게 되면 환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이제 경기 부양책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대선이 지나고 나면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상상인 증권에서는 이제 지수대를 2300에서 2260선을 사수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오늘 2300을 좀 내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장이 잘 선방하면서 막았던 거고요. 초반에는 2300을 2300을 한번 깨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요. 2300, 2260 사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을 쫓아가잖아요. 이게 또 그런 뭐 격차 해소가 나면서 불확실성까지 겹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 유가도 폭락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굉장히 잘 선방을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성장주와 가치주 논란인데요.
지금은 사실 성장주가 워낙 달려갔기 때문에 가치주들이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일부 뭐 철강이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가치주들인데 그 상황들이 보면 가치주가 이 지금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11월을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은 그나마 가치주다. 그래서 11월 중에 최대 리스크인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연준이 2번 연말까지 회의가 있는데요. 대선 결과가 박빙승부로 이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된다면 좀 불안하겠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과정이고 FOMC에서 또 뭔가 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앞으로 3에서 6개월은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가치주가 계속 갈 걸로 보기는 보는데요. 삼성증권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가치주가 중장기적인 우위로 지속해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그 흥국증권의 자료도 좀 보면요. 지금은 워낙 가치주가 많이 성장주가 달려갔던 것을 가치주가 커버하고 있는 건데 코스닥이 이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코스닥도 매력이 있다.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같이 사들어가도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의 주도주 논쟁도 이제 가치주로만 쏠려가는 건 아니라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고요. 자, 지수 흐름 한번 볼게요.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주봉으로 봅니다. 주봉의 21선을 저는 추세를 보는데 지난 3월에 1300부터 해서 뚫고 와서 쭉 상승을 달리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옆으로 이제 횡보죠.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상승에 따른 피로감을 좀 느끼는 그런 여기서부터 이제 횡보 장세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도 주봉의 21선을 아직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아까 얘기한 게 2260이 중요하다는 게 2300선을 한번 내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또 하루 이틀 흔들면 2300도 좀 내줄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차적으로 2300이 마디 지수니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요 저점이 9월 달에 저점이 보니까 2270 되는군요. 그리고 2270 일목상에서의 구름대 그 하단들이 한 2270, 80 되니까요. 요걸 지켜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코스피 흐름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보면 좀 추세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속 그 관심이 있었던 게 코스닥의 그 헤드앤숄더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주봉부터 보면요. 코스닥은 주봉에 보면 제가 추세로 보는 이 21선을 사실은 훼손이 됐죠. 훼손이 되면서 이 2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오늘 아랫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위쪽으로 바짝 붙여놔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추세가 좀 훼손되는 그런 구간들로 가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면 소위 이제 헤드앤숄더를 완성하면서 주가가 이제 밀린다는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어깨, 머리, 어깨를 형성하면서 이 라인을 지금 이제 깬 거거든요. 이 라인을 깼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도 구름대 밑으로 와 있고 사실 안 좋죠. 코스닥은 사실 좀 흐름은 여전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건 연말에 이제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여기 좀 풀릴 가능성이라든지 너무 밀린 거에 대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해외 증시는 또 보면요. 우리랑 좀 다릅니다. 해외 증시 차트 한번 보실래요? 해외 증시는 보면은 다우가 보면 좀 이건 다우 지수인데요. 보면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또 전통주 다우 지수가 좀 추세를 훼손하는 구간으로 지금 확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얘는 또 지켜요. 나스닥이 반대, 우리랑 좀 반대 그런 모양새인 상황인데요. 자, 오늘 어쨌든 그 급락 장세에 대한 그 불안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 굉장히 잘 지켰고 저도 이번 주가 상당히 그 악재의 정점을 지난다는 데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버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선 며칠 안 남은 상황들인데
그것 때문에 또 뭐 불확실성, 팬데믹 때문에 여기서 쫓아가면서 다 던져. 오늘 사실 밀렸으면 뭐 손절하거나 쫓아가면서 팔 수밖에 없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오늘 잘 버텼다는 점에서 여기서 사실은 버텨야 되거든요. 좀 버텨야 수익이 사실 나는 구간인데 오늘 버틸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돼줘서 이번 주를 지나면 11월 초 다음 주에 좀 희망을 가져보는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심정적으로는 그런데 또 차트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특별히 코스닥 쪽은 추세가 조금 무너진 형국이기 때문에 곧바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게 반등의 성격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여전히 조금 그런 불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이제 초반까지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악재의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에 어느 정도는 동감하면서 오늘 잘 버티신 분들 위험 관리 물론 해야겠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좀 잘 버텨나가면서 11월 회복되기를 회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수익을 좀 지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급락장세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